번째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또 시간이 길어졌네요. 예. 자, 다음은요. 유동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통진당 사건에서 김수남이 이재명을 봐줬다고? 유동규의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오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는 정진상 그 실장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요. 목요일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열릴 거라고 합니다. 둘 다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뭐 증인이 좀 겹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겹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열릴 재판에서 김용 부원장,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등에 대한 보석 심리도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두 사람 다 지금 구속 기간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내보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헛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통진당 사건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수남 수원지검장이 김만배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을 빼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개소리가 다 있냐고요? 그러게요. 뭐 이런 개소리가 다 있을까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유동규가 한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정말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택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근처에 갈 수조차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예. 왜 말이 안 되느냐? 통진당 사건이 그냥 사건이에요. 예? 여기 걸리면 다 골로 가는 사건인데, 그리고 이 통진당 사건은 박근혜가 정말 정권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회심의 일탈을 날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걸리면은 조금이라도 걸리면은 다 날아가는 거지. 그걸 봐준다고. 더군다나 지검장이 김수남이요. 그 당시 검찰총장이 아니었고요. 수원지검장이었어요. 검사장. 그 위에는 고검장도 있고요. 검찰총장도 있어요. 지금은 수원고검이 생겼습니다만 당시에는 수원고검이 없었어요. 그냥 수원지검만 있었다고. 그 수원지검장이 지검장 지 마음대로 이재명처럼 진짜 거물급 정치인을 봐준다고 걸려들었는데 불가능하죠. 김만배가 아니라 김만배 할배가 와서도 불가능해요. 이거는 나중에 빼준다면 누가 빼줄 수 있다? 정윤회 정도나 최순실 정도는 돼야지 빼줄 수 있어. 근데 뭐 김만배가 김수남을 찾아가서 봐줬다고? 일단 그 자체가 말이 안 돼. 이건 뭐다? 초등학생이 그 미적분 풀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공부를 못하는 고등학생이라도 고등학생이 돼야지 풀 수 있는 미적분인데, 초등학생이 아무리 공부 잘해봐라 지가 미적분 풀 수 있는가? 뭐 천재야? 천재도 초등학생이 미적분은 못 풀어요. 자, 통진당 사건에서 김수남이 김만배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을 봐줬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등학생이 미적분 풀었다는 말과 똑같다. 그러니까 정말 택도 아닌 말인 거야. 자, 그런데 유동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택도 아닌 이런 말. 물론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런가? 라고 할지 몰라도 조금 아는 사람이 보면 뭐야 저 새끼 장난해?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랬을까? 자,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저 유동규 진짜 돌았어. 검찰이 오냐오냐 하니까 지금 뭐 지가
눈에 비는 게 없나 봐. 이제 어떻게 암이 그렇지만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을 물고 들어가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이거 심상찮다? 이거 검찰 내부에서 파워게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검찰 내 파워게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파워게임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동규의 정말 미친 헛소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야, 이건 검찰의 파워게임이야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죠.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유동규의 아무 말 대잔치가 참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되기 전에 이미 이재명이 시장이 되기도 전에, 성남시장이 되기도 전에 2010년에 우리 10억을 모아놓자 라고 얘기를 했대. 그거를 정진상하고 유동규가 협의를 했대. 그리고 정진상과 이재명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정진상한테 보고한 거는 다 이재명한테 보고한 것과 똑같아 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이쯤 되면은 약간 몽상 환자인가? 몽상병 환자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약간 정신 상태가 이상한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이런 발언들입니다. 자, 이게 정말 이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 거에, 예?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도 전에, 야, 우리 앞으로 정치 자금 한 10억 좀 모아놔야 돼. 그리고 이 10억을 모아가지고 성남시의 이 국회의원들 또는 그 공천 못 받은 지역위원장들 이렇게 긁어 모으자. 성남시에 뭐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남시에 선거구가 그렇게 많아요? 이때만 해도 3개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4개인가 5개인가 되는데, 예. 우리나라 선거구는요 15만을 기준으로 하고요 최대 20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됩니까? 그래서 그리고 시장이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줘서 이렇게 정치 자금을 쓴다고? 솔직히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는 하는 거 봤어도 그 반대의 경우가 존재하는 건 내가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현실이 그 지역위원장들이 시장 말하고는 또 조금 거리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근데 10억을 모으자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이재명하고 모의를 한 게 아니라 정진상하고 얘기를 했대. 그리고 정진상하고 이재명은 한 몸이기 때문에 정진상하고 얘기한 거는 그냥 이재명과 얘기한 거 하나 똑같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유동규는 이재명의 측근은 아니었던 거지. 정진상의 측근이기는 해도. 그죠? 정진상하고 가까운 사람인지는 몰라도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까지는 아니었던 거지. 측근의 측근인지는 몰라도 유동규가 직접 이재명의 측근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아니, 유동규가 지가 이재명의 측근이 맞다면, 지가 그렇게 잘 안다면 이재명하고 직거래하지 왜 정진상을 거칩니까? 자,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은 유동규는 한 번도 이재명하고 직거래하는 게 없었다, 그지? 김용을 거치거나 정진상을 거치거나, 그죠? 직거래가 없네? 그러면 직거래도 못하는 사람이, 직보도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측근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아니지. 일단 여기서 유동규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헛소리라는 게 일단 하나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하고 참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이죠.
아니, 시장 당선되기도 전에 돈 모으자 이런 얘기 하는 놈이 어딨어? 에휴, 씨, 바보야. 시장 당선되기 전에 앞으로의 정치 자금, 당선된 걸 대비해서 정치 자금을 모아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기꾼이에요. 100% 사기꾼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치는 새끼들 많이 봤어. 아, 내가 어떤 분의 아주 가까운 정말 내가 최측근 참모인데 내가 지금 정치 자금을 모아야 돼. 이번에 당선되실 것 같은데 당선될 걸 대비해가지고 돈을 좀 모으려고 해. 야, 너 동참할래?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새끼들 얼마나 많은데. 자, 여러분 간단하죠? 예. 자, 너무나도 뭐 명확한 얘기 아닙니까? 자, 유동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하지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장용진이 만약에 시장이 된다 쳐.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내가 장용진의 최측근 참모야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 장용진 이번에 당선되면 말이야 앞으로 쭉 갈 것 같은데 정치 자금이 필요해. 야, 우리 한번 모아볼래? 얘 동참할래? 라고 하는 놈이 있다. 장용진은 안 나타나고 맨날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치 자금 한다. 그럼 그 새끼는 뭐다? 사기꾼이다. 측근이든 아니든 사기꾼이다. 예, 많이 봤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유동규 지가 아마 이거 어디 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지금 이거를 정진상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동규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와중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김만배 검찰총통에 이재명 수사 빼줘. 이 고맙다고 말해. 이게 바로 통진당 사건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재명이 고맙다고 말해? 이재명이 고맙다고 말했어? 직접 들었어?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또. 그랬다더라. 근데 이 언론 보도 자체가 조금 야리꾸리한 거죠. 이재명이 고맙다고 말해? 말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말했다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보도 자체가 되게 더럽게 나온 거예요. 이거 오보예요. 사실은. 자, 어쨌거나 이때 말하고 있는 이재명 수사를 빼줬다라는 게 이게 뭐냐? 통진당 사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통진당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석규 의원 내란 음모 사건으로 알고 있던 사건이죠. 2013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석규 의원이 이른바 RO라는 그 지하단체를 통해 가지고 내란을 음모를 했고 내란을 선동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그 RO가 통합진보당의 실체더라.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필 이 RO의 핵심 멤버들이 성남에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경기 동부 연합이 그쪽이 성남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RO 쪽 사람들이 성남에 많이 살다 보니까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하고도 꽤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통합진보당 사건 할 때 당시 이재명 시장이 조금 곤욕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별다리 다른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요, 소위 말하는 그 문제가 되는 그 RO 조직원 중에 그 꼰지른 사람이 있죠. 예, 밀고자, 밀정. 얘가 사실은 얘가 그 성남시에서 이렇게 그 용역을 줬던 그 나눔 환경인가 거기를 이 사람이 운영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자가 이재명하고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RO 사건이 터졌는데 이재명이 크게 문제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되게 황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자기랑 같이 가깝게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이 엮여가지고 통째로 날아가고 감옥 가고 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밀고자였던 건 더 어처구니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하튼 이런 이걸 거치면서 어쨌거나 이재명 시장이 한때 되게 논란거리가 됐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넘어왔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걸 누가 해준 거다? 김만배가 해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개소리 중에 개소리예요. 이건 정말 개소리예요. 당시만 해도요, 이재명 수준에서 이재명이 만약에 통합진보당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으면요, 만약에 근데 시의원, 구의원도 아니고 시장이 여기 걸려 있었으면요, 검찰로서는 왕건이 건진 거지. 그걸 왜 빼줘? 그리고 김수남은요, 당시 이 통합진보당 사건 이걸로 자기 성과 올렸다고 그 공적으로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 검찰총장 될 수 있는데 그걸 빼줘요? 걸리면 죽게?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정권 차원의 사건이에요. 정권 차원에서 느낀 사건이에요. 일개 검사장, 지검장 따위가 빼주고 넣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어따 대고. 그리고 당시 박근혜는요, 이재명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을 때요. 근데 김만배가 빼줬다고? 일단 말이 안 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건이 날 때 검찰총장은 최동욱이었고요. 이 사건을 담당한 사람은 김수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이 이 통합진보당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검찰 주변에서는 이상하다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왜? 통합진보당 사건은 전국 단위 사건이죠. 주된 핵심 본부가 경기 동부, 성남 부근에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전국 단위 사건이잖아. 그죠? 국회의원이 있고 하는데,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당사가 어디 있냐고 서울에 있잖아. 그런데 왜 그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했을까? 대검이나 중앙지검에서 안 하고? 왜? 당시 중앙지검하고 대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로 돌아가 봐야 돼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최동욱 그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아주 당차게 밀어붙이고 있었고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 팀장이 누구였다? 윤석열이었다. 자, 그런데 국정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사건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못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수원지검에다 준 거예요. 자, 그럴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수원지검이 대검에 수시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보고가 안 됐어요. 제가 당시 대검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검 그 공안부장을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어. 어떻게 된 거냐고. 이 브리핑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는데 그 사람 모르는 줄 아세요? 대검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수원지검에서 하는 건데 대검에서 모른다고. 죄송합니다. 저희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은 뭐다? 최동욱이 수사 라인에서 제외가 된 거였다고, 검찰총장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 최동욱 혼외자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최동욱 날라가요. 자, 기묘하죠? 자, 다시 한번. 최동욱하고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합진보당 사건이 터지면서 댓글 사건이 여론의 그 관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통합진보당 사건으로 전부 다 이석기 사건으로 모든 관심이 모여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건은 검찰총장 대검을 패싱하고 청와대로 직보하는 사건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얼마 뒤에 뭐가 터졌다? 최동욱 혼외자 사건이 터져서 최동욱 총장이 물러나요. 그리고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좌천을 당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윤석열이 국정감사장에서 중앙지검장을 들이받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상황상 최동욱이 정권과 맞서 싸우는데 김수남이 정권 편을 들어서 최동욱의 발목을 잡고 급기야 최동욱을 날린 꼴이 돼버렸죠. 김수남이 날린 꼴이 돼버렸어. 근데 그때 김수남이 날린 최동욱 라인에 누가 있었다? 최동욱, 그 위에 박영수, 최동욱, 그 밑에 윤석열 이렇게 있었다고.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는 김수남이 원수지. 실제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있을 때 최동욱 계속 한직을 맴돌았어요. 뭐 최동욱, 김진태 다 마찬가지지만.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지금 김수남을 가만 놔둘까? 그럴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유동규의 발언을 한번 보자고. 김수남이 이재명을 봐줄 수는 없어요. 시당초에. 그 불가능해요. 그런데 김수남이 김만배의 부탁을 받아서 이재명을 봐줬다라고 떠드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김수남을 겨냥을 하고 있다. 김수남을 한번 감옥에 집어넣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걸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요, 김수남 검찰총장은요, 최동욱하고는 조금 라인이 틀려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최동욱이 대검 차장을 하고 있을 때 김수남은 사실 그 진급에서 물 먹었었어요. 조금 라인이 틀려요. 그리고 김수남 검찰총장 같은 사람은요, 윤석열하고 좀 색깔이 많이 틀려. 뭐 그건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 어떤 결이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결이 많이 틀려요. 뭐 여하튼 박영수, 최동욱, 그 윤석열로 이어지는 라인에 김수남은 아니고 김수남 다른 라인에 속합니다. 뭐 특수통 라인이 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특수통 라인으로 시작하면 김수남은 조금 색깔이 틀려요. 여튼 어쨌거나 최동욱을 날리는데 김수남이 상당히 도움을 줬고, 그리고 날아간 최동욱 자리를 김수남이 차지한 것까지도 맞죠. 최종적으로. 그죠? 응. 딱 맞죠? 그죠? 그러면 최동욱 라인인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수남이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그러면 복수를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김수남 얘기가 유동규 입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실제로 50억 클럽의 핵심은 박영수인데, 박영수에 대한 수사 얘기는 지금 잘 나오지 않고 김수남, 권순일이 수사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영수하고 김만배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지금 입도 뻥끗 안 하고 자꾸 김수남, 권순일만 자꾸 언급을 해요. 김수남, 권순일이 김만배와 거래했다는 식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진짜 거래를 했다면
아니 박영수가 진짜 거래를 하지. 아니 박영수가 거래가 아니라 박영수가 김만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다고 본다면 뭐다? 지금 굳이 박영수는 빼고 김수남을 거론하는 거는 10년 만에 최동욱 라인이 김수남 라인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건가? 라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지 않고서야 진짜 핵심인 박영수는 제껴두고 자꾸 김수남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김수남, 권순일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슬그머니 또 박영수는 빠질걸? 박영수가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도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50억 클럽 수사, 앞으로 특검이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검찰도 어느 선까지는 계속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박영수까지는 가기 어려우니 대신에 김수남, 권순일로 퉁치려고 하지 않느냐.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선에서 퉁치겠다. 라는 작전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이거 참 무협지도 아니고 참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게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지만 추정과 상상에 불과하지만 꽤 합리적인 추론이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법조계 쪽에서도. 야, 이거 말도 안 돼 라는 얘기는 안 해요. 여러 가지 정황상 박영수를 건지기 위해서 김수남을 제물로 바친다. 그게 가능한 일단 시나리오고. 근데 김수남하고 윤석열하고는 구원이 있다. 그럼 딱 적절한 제물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원, 최동욱이 날아갈 때 김수남이 적극적으로 했다. 정말 당시 제가 2013년으로 지금 돌아가 보면 정말 그렇게 스펙타클한 시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상대 검찰총장 날아가면서 그 뒤로 김진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들어서고, 그래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계속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최동욱으로 그 검찰총장이 정식 임명이 바뀌더라고. 근데 최동욱이 몇 달 못 가서 날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권한대행을 하다가 정식 총장까지 또 돼요.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웃겼던 게 한상대 총장이 날아갈 때 그 한상대를 날린 제1선에 있었던 사람이 최동욱, 최재경, 윤석열 이 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한상대를 날렸으면 이들이 검찰총장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김진태 총장이 차지를 한 거예요. 되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가지고 또 되게 말이 많았어. 근데 결국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식 총장에는 또 최동욱이 들어서더라고. 근데 김진태 검찰총장이 한 150일 정도 검찰총장 권한 대행을 했어요. 반년 가까이 한 거잖아. 반년 가까이 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굳이 바꾸대. 자, 그래서 야, 이거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최동욱이 혼외자 문제로 날아가는 거야. 근데 혼외자 문제로 날아가기 직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 청와대하고 최동욱하고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싸했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뻥 터지는 게 이석기 내라노모 사건이 땅 터지면서 국정원이 전국을 확 주도하는 거야. 그 상황이 쭉 이어가다가 최동욱은 계속해서 수사 라인에서 배제돼 가다가 어느 순간 혼외자 사건이 터지면서 날아가더라고. 그리고는 김수남은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마침내 검찰총장이 된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김수남이
최동욱을 날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복수가 지금 진행되는 걸 수도 있고. 네. 제 생각입니다. 망고 제 생각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네. 벌써 시작한 지 1시간 56분이 됐고요. 지금 시각은 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온리민주당님, 박영수가 찐범인데 경완용이 깐뿌를 먹고 있다고. 배동훈님, 박영수가 총장만 안 했지 개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주가 조작,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특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예, 이게 제 서명운동 그 사이트를 링크를 올려주셨네요. 테디 12남매맘님, 감사합니다. 민들레처럼 이 정도로 썩었는데 장자연 죽음에 당시 정의를 실현해 줄 거라고 순진하게 기대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당연한지도 몰라요. 저 역시도 너무 얼마나 순진하게 검찰이 정의를 구현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검찰 요즘 보면은, 예, 저 탐욕 덩어리들이 탐욕과 사이에 사익 추구의 괴물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과연 우리를 정의를 실현해 준다고 믿는다는 게 참. 자, 한선희님, 혼외자가 정말 있는겨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욱 총장. 네. 있습니다. 사진이 있대요.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사진 보고 충격받았어요. 사진이 버전이 2개가 돌았거든요. 버전 1개가 있고 버전 2개가 있는데, 예, 두 번째 버전이 딱 나오는데, 야, 정말 씻어독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참 그렇더군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명국님, 박기원님, 김재롱님, 드리오님, 김봉엄님, 박점덕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건영박님, 꽃구름 소개님, 수아조님, 그 다음에 승리백배님, 네, 그 다음에 건영박님, 테디 12남매 맘님, 하란님, 이성계님, 예,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승리백배님하고요, 꽃구름 소개님께서는, 예, 회원으로도 가입해 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1시 20분이에요. 제가 방송 시작한 지 벌써 한참 됐네요.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도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방송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뭐 그럭저럭 잘 버틴 것 같습니다. 몰라요, 또 내일 이래가지고 제가 또 몸살 나서 못 일어날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